받으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내 병이 큰 병이긴 큰 병이구나. 큰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병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조희선입니다. 오늘 드디어 친정에 왔어요. 여기는 친정. 저도 엄마가 있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유튜브 하시는 많은 환우분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막 챙겨주잖아요. 엄마들이 막 챙겨주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엄마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엄마니까 또 그런 거 보다가 친정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챙겨주는 거를 받으니까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때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치료받는 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집은 해남인데 해남이 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고, 또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입원 치료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입원을 좀 편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통원 치료할 수 있는 걸 알아보고 있는데, 해남에서는 이제 해남에서 지난번에 라디컷 2차 했던 데서 입원을 하면 되는데, 이제 친정집이 인천이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저희가 인천 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남편 출퇴근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인천에서 다닐 수 있는 병원을 고민하다가 집 앞에 내과가 있어요. 작은 동네 내과. 그래서 가서 저는 그냥 생각에는 링겔만 맞으면 되니까 라디컷 주사 놔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면 놔주실 수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니 어디서 진단을 받았냐고, 보기에 멀쩡한데 무슨 그 병이냐면서 확실해요? 그 병 맞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예전부터 봤던 의사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데 자기가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주사를 놔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정말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해남에서 캐리어를 끌고 인천까지 왔거든요. 해남에서 캐리어를 끌고 기차 타고 기차에서 내려서 그 삼성병원, 수서에 있는 삼성병원까지 갔다 삼성병원에서 진료 보고, 그리고 그 캐리어를 끌고 다시 인천에 와서 집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좀 걷지를 못하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병원에서 그 물리치료도 해주세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이제 하고 왔는데,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내 병이 큰 병이긴 큰 병이구나. 큰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속상했으나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힌 게, 공차에 타로 밀크티에 너무 꽂혀가지고 타로 밀크티를 먹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집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차를 끌고 나왔는데 병원이 안 된다는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메가커피에서 아쉬운 대로 밀크티를 사왔는데, 타로 밀크티랑은 또 맛이 다르잖아요.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밀크티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진료 보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 해서, 일단 라디컷 치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라디컷 치료가 저는 어쨌든 하고 손도 좀 편안해지고 해서 라디컷 치료를 계속 할 예정이고요. 1차, 2차 맞았고 3차를 원래 한양대에서 입원해서 맞으려고 했는데 애들도 걸리고 해서 그냥 해남에 가서 통원하면서 맞으려고요. 근데 이제 라디컷 시작하는 날 한양대 외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 가서, 지금 인천에 올라와 있으니까 온 김에 한양대 가서 의사 선생님 뵙고 경과 얘기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가서 통원 치료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병원 갔던 거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검사할 때 뇌 사진을 찍었었는데 거기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어요. 크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제가 뇌 사진을 찍었을 때는 없던 거여가지고
삼성병원으로 갔고요. 저희 엄마도 몇 년 전에 우연히 발견하셔서 삼성병원에 있는 교수님을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같은 교수님으로 예약해가지고 진료를 보고 왔습니다. 진료를 받고요. 다행히 뇌동맥류는 의사가 보더니 위치가 나쁘지 않고 모양도 나쁘지 않고 이제 막 생긴 것 같으니 1년 후에 보자고 하셨어요. 1년 후에 물론 더 커질 수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1년 후에 보기로 했습니다. 뇌동맥류와 제가 다른 병으로 이 병으로 상관되어 있는 약이나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셔서 그냥 잘 지내다가 1년 후에 CT 찍고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는 그렇게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해남에서 통원 치료할 곳은 찾았으니까 해남에서 치료할 곳 말고 이렇게 인천 친정집이나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려고요. 저희 집이 조금 이렇게 인천 시내 한가운데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외곽이어가지고 병원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큰 병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조금 속상한 날이었지만 아빠랑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친정 아빠랑 맛있게 점심을 먹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모두 건강하시고요. 3차 라디컷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맞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2차 때 제가 입원비랑 병원비랑 다 말씀드렸잖아요. 병원비랑 입원비랑 말씀드렸는데 그때 해남에서 종합병원이었고 해남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고 열흘간 입원을 했습니다. 손 보이시죠? 손이 지금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건데 손가락이 조금 잘 안 펴져요. 이렇게 손가락이 아침에도 엄마가 라디콘 맞고 효과가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손에 힘이 조금씩은 더 빠지고 있는 건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속도가 더딘 것 같다고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더디라 믿으며 오래오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엄마로 잘 지내려고요. 여튼 입원비는 한양대는 보름에 약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열흘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한양대는 5인실에 있었고 어디지? 해남은 3인실에 있었어요. 3인실에 있었고 물리치료 똑같이 받았는데 운동치료, 작업치료는 못 받고 운동치료만 했고요. 그리고 주사 맞고 비타민 맞고 똑같이 했는데 열흘 동안 21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10만 원 정도 해서 나왔고요. 라디코 주사비를 보니까 총 하나에 8만 5천 원. 근데 이게 2회로 10번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사비가 17만 원씩 10번, 170만 원. 그러니까 주사비만 17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입원비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양대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싸긴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김에 그냥 제가 사실 이 영상은 따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생각한 김에 찍을게요. 한양대 병원하고 시골의 종합병원하고 차이점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한양대는 서울의 시티뷰를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진 병원이 있구나라는 거에 느꼈고 그리고 해남도 뷰 하나는 정말 끼깔납니다. 온통 산이고 공기도 좋고 정원 사진 보셨죠? 정원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 환경은 한양대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근데 주차는 뭐 당연히 해남이 좋죠. 주차비도 받지 않고 주차장도 널널하고 그렇습니다. 한양대는 주차비는 하루에 2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랬고 산책할 때는 대학교랑 같이 있으니까 산책할 때는 비슷한데 언덕이어서 산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한양대는 모든 배달 어플이 다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다 시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해남은 시켜 먹을 데가 없었어요. 이게 해남 읍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배달이 되는 게 없었고 근데 제 서울 친구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디야에서 빵하고 커피랑 막 잔뜩 보내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 친구야. 그래서 너무 잘 먹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라디컷 주사를 맞으러 입원한 거잖아요. 근데 한양대는 아무래도 이 병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환자의 대부분 신경과 제가 입원했던 병동의 병실에도 절반이 그리고 그 병동에는 많은 대부분이 이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현타가 오는 거죠. 나도 언젠간 저분들 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휠체어 타시고 안전 건강하게 다니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긍정적인 사인도 있지만 중간쯤 됐을 때 보름 중에 그러니까 2주 중에 중간쯤 됐을 때 제 앞침대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진단받은 지 1년 반, 2년밖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거동 못 하시고 눈동자로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뭐랄까 어쨌든 저에게도 언젠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연하게 언젠가 막연하게만 이렇게 느꼈던 것을 좀 현타 맞았다고 하죠. 현타 맞았던 것들이 좀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고 반면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환자도 그러니까 뭐랄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다 이 병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해주시는 반면 해남은 신경과 의사 선생님 빼고는 이 병을 임상으로 만난 게 제가 처음인 거예요. 제가 신경과에 전화했을 때 몇 년 전에 라디커 치료하신 분이 계셨어요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거 몇 년 전이고 지금 계신 병동에 계신 간호사들은 라디코 주사도 처음 들었고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제가 처음인 거예요. 병동에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환자나 뭐 간병인은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다 제가 처음이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 3일째 됐을 때 한 16년 되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그분이 그 뒤로 쭉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 병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내 근육을 함부로 나 팔이 아픈데 왜 조금 더 해보세요 막 계속 이러니까 제 병을 아니하고 막 제가 좀 되게 나리석에 까칠하게 그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제 병을 알고 지금 운동치료 해주시는 거냐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분께서 이제 근육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등 근육을 막 풀어주실 때도 너무 행복했고 어쨌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제 병을 몰라서 조금 불안했으나 되게 잘 지냈고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 주사 가 다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는 1시간에 맞아야 되니까 그 기계가 있어요. 시간 안에 딱 정량이 떨어지게 하는 기계에 맞춰서 해주시는데 여기 그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막 2시간을 거쳐서 맞고 어느 날은 간호사가 너무 빨리 나서 30분에 다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도 되는 건가? 그리고 막 시간도 처음에 제가 입원한 게 오후인데 막 그 다음날 아침에 맞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으나 그래도 친절하신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경들 써주셔서 잘 맞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냥 조절해가지고 너무 빠르다시면 느리게 하고 간호사 선생님 조절하래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이제 1시간 플러스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조절해가면서 주사 맞았고요. 또 큰 차이점은 제가 한양대에서 맞을 때는 혈관통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컷은 아니었지만 비타민 주사 맞을 때 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주사가 혈관통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몇 명은 아니다 그냥 느낌일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해남에 와서는 한 번도 혈관통이 없었어요. 똑같은 주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는 한양대는 그 있잖아요. 바늘을 꽂아놓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꽂아놓고 어쨌든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 자리에다가 그냥 링게를 맞거든요. 근데 어디야? 해남은 매일매일 주사를 꽂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꽂고 빼고 그러니까 바늘 구멍이 10몇 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한 번에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주사 바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튼 해남에서는 혈관통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 또 장점은 이런 거예요. 그 꽂아놓고 주사를 이제 비타민 주사 1시간 그리고 그 라디커 주사 1시간 2시간 동안은 여기다 꽂아 놓고 왜냐면 제가 이런 데는 혈관이 안 보여가지고 못 꽂거든요. 그러니까 손등에다 꽂고 그냥 2시간 쉰다 생각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늘을 아예 빼니까 생활하기도 너무 좋고
움직이기도 좋고 씻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한양대는 주사 맞을 때도 그렇지만 주사를 빼고 나서도 여기 바늘이 항상 꽂혀 있으니까 씻기도 불편하고 좀 이렇게 걸거적거릴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게 많았는데 매일 바늘을 꽂으니까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입원을 하라고 하면 그냥 저는 동네에 있는 우리 병원이 나을 것 같아요. 동네 종합병원이. 한양대에 있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조금 안심과 위안이 되긴 하지만 현타가 너무 크게 오고, 근데 이제 해남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막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이게 맞나 이렇게 미심쩍을 때가 있지만, 제가 지금 당장 뭐 큰일 나는 병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완화를 위한 치료제를 맞는 거라 크게 위급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제 병을 알고 계시니까 그냥 집도 가깝고 또 애들도 이제 병문안 올 수 있고, 물론 이제 한양대에 있으면 원래 3차 입원할 때도 이번에도 친구들이 점심 때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그거 좀 아쉽네요. 사람들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양대 입원 안 하고 해남에서 통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와 이제 그 다른 동네 지방의 작은 병원의 좀 차이를,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작은 동네 병원에서는 라디코 주사를 맞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이제 2차 때 입원했던 입원비 몽땅 다 넣었네요. 이렇게 원래 한 3개의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를 한 번에 다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얘기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안녕히 계세요. 감사해요.